시로는 에텔라에게 변형 형식이 어렵다고 인정했다. 영혼 영역을 몸에서 분리하려 할 때마다 의식마저 떠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에텔라는 시론의 영혼 영역이 수렴형이라 자연의 논리를 따르며 인위적인 조작을 요구하는 변형 형식에는 적합하지 않아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형식들에 대해 묻자 시론은 그것들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신 있게 단언했다. 그 말을 듣고 에텔라는 곧바로 시론에게 영상 영역에서 그것을 보여달라고 제안했다. 시론은 갑작스러운 제안에 깜짝 놀라며 지금 당장 해야 하냐고 머뭇거리며 물었다. 그의 망설임을 알아차린 에텔라는 최고의 상태가 아니라면 다음에 해도 된다고 말했다. 속으로는 다른 수련생들이 시론의 능력을 보기를 원했다. 그는 7반에서 유일하게 4가지 형식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학생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시론이 첫날부터 영상 영역을 사용하고 싶어 했던 것을 기억하며 혹시 다른 수련생들을 꺼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아해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감정이 예민한 나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들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시로는 확고한 눈빛으로 다시 한번 시도하고 평가받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곧바로 7반 수련생들의 조롱을 샀다. 그들은 시론이 그저 여자친구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며 그것만이 그가 잘하는 유일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수근거림을 무시한 채 시론은 강당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에셀라는 그에게 4가지 형태를 순서대로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왜냐하면 그 형태들 사이를 능숙하게 전환하는 것이 승급 조건 중 하나였기 때문이었다. 한편 4반 수련생들은 그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궁금해하며 호기심을 보였다. 시로는 성공해서 더 일찍 승급할 수 있다면 7반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시로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정신을 집중한 뒤 방어 형태로 시작했다. 거대한 푸른 에너지 흐름이 폭발하며 그를 감싸는 견고한 결계를 형성했다. 결계의 힘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에이미는 그 결계가 그들이 흑마법사와 대결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외쳤다. 다른 수련생 또한 시론의 방어 형태가 144개의 면을 가지고 있으며 최상급에 속한다는 것을 깨닫고 감탄사를 터뜨렸다. 학생들이 침묵 속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 중 한 명은 그렇게 강력한 정신 영역을 가진 시로네는 완전히 무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외쳤다. 영상 영역 안에서 시로네는 끊임없이 빠르게 형태를 바꾸었다. 에셀라는 시로네가 매우 훌륭한 기본기를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6학년 학생들보다도 빠르게 형태를 전환할 수 있음을 조용히 인정했다. 그녀는 그를 더 높은 학년으로 승급시켜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시연을 마친 후 시로네는 마지막 형태인 변형 형태를 시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에셀라에게 한 번도 성공한 적 없어 이를 시연하는데 부담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교수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려면 자신의 실패까지도 보여줘야 했다. 한편 5학년 학생들도 시험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시로네가 변형 형태를 시도하려 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웅성거렸고 한 학생은 그 기술이 적어도 5학년 수준을 요구한다고 지적했으며 다른 학생들은 의심을 숨기지 못했다. 에텔라는 시론에게 에너지 영역이 파괴되기 전에 이를 축소하고 중심을 옮기라고 지시했다. 시론은 숨을 헐떡이며 이것이 훈련 때와 똑같은 문제임을 깨달았다. 그는 에너지 영역이 가까이 있을 때는 중심을 옮길 수 있었지만 멀리 퍼지자 의식이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로는 다시 한번 시도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다른 수련생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만 불러왔다. 그들은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비웃으며 그의 천재라는 명칭을 비아냥거렸다. 그들은 그가 자만심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고 어리석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그것이 과연 사형식인지조차 의심했다. 관중석에서 에텔라는 그것이 시론의 정신 영역임을 알아챘다. 에이미는 이전에 그렇게 잘했는데 왜 시론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그의 에너지 영역이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의 관심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의아해했다. 에이미는 단지 그것만으로 시론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시로네가 침울해하는 것을 보고 에이미는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걱정스럽게 물었다. 에이미의 질문은 시로네를 부정적인 생각의 흐름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했고 왜 사람들이 타인의 실패를 즐거워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는 모두가 자신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느꼈다. 어릴 적부터 다른 수련생들의 경멸하는 시선까지 고립되고 조롱당했던 기억들이 밀려왔고 그로 인해 그는 자신이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바로 그때 에이미의 목소리가 울려 커지며 그의 생각을 가로막았고 그가 너무 많은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은 경고처럼 들렸다. 마음속으로 시로네는 망설임을 멈춰야 한다고 자신에게 말했다. 그는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그냥 하면 된다고 결심했다. 실망한 순간 시로는 이곳에 마법사가 데려온 것이 맞는지 묻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누구인지 몰라 당황했다.
생각에서 벗어나 시로는 자신이 방금 무엇을 생각했는지 의아해했다. 그는 문득 깨닫고 자신이 마법사가 되기 위해 이곳에 왔음을 외쳤다. 즉시 그의 몸에서 거대한 푸른색 마법 에너지가 폭발했고 이를 지켜보던 다른 수련생들은 모두 얼어붙어 경악했다. 시에나는 사무실에서 학생들의 사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6명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금지된 마법인 반마법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시에나는 시로네가 방어 자세만으로 반마법을 막아냈다는 사실에 놀라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녀는 반마법이 전문가조차 사용하려면 유물이 필요할 정도로 위험한 마법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실행하기도 어려웠다. 그녀는 아마도 그 학생들이 반마법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그 6명 모두를 이겨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시에나는 이것이 시로네의 정신력이 그 6명을 합친 것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결론지었다. 시에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든 것이 시로네의 재능 때문인지 깊이 생각했다. 바로 그때 에델라가 즐거운 표정으로 들어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에델라는 어제 시로네가 변이 형태를 성공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그녀는 그가 4가지 형태를 배운 지 한 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놀라운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의 분리된 정신 영역은 사라지기 전 약 4초 동안 작동했다. 이 말을 듣고 시에나는 더욱 감탄하며 그에 대한 자신의 초기 판단이 전적으로 정확했다고 단언했다. 에델라는 즉시 다른 수련생들의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에나는 미소 지으며 안경테를 고쳐 쓰고 둘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며칠 후 7학년 화학 수업에서 시에나는 공식으로 가득 찬 칠판 앞에 서서 오늘의 수업이 끝났음을 알렸다. 대강당에서 시에나는 특별한 공지가 있어 수업을 일찍 마쳤다. 그녀는 시로네에게 일어나라고 요구했다. 시로네와 모든 학생이 놀란 가운데 시에나는 시로네가 5학년으로 승급이 결정되었음을 발표했다. 그는 내일부터 새 학급에 참여할 것이며 시간표에 맞춰 스스로 적응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학생들은 즉시 웅성거리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시로네가 2학년을 뛰어넘었다는 것에 놀랐는데 이는 보통 한 학년을 올라가는데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전례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어떤 가문이 그를 뒤에서 지원하는지 궁금해했다. 시에나가 발표를 마치고 모두에게 학업에 더 전념하라고 격려하자마자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반대했다. 그는 2학년을 뛰어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더 중요하게는 마법 주문을 전혀 모르는 학생이 어떻게 승급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시로네가 마법을 모른다는 비난을 듣자 시에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사무실에서 시에나는 마리아의 말을 부인하며 에텔라 교수는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시로네를 돌아보며 그것이 사실인지 물었다. 그부들의 조롱이 시로네의 머릿속에 울려 퍼지며 진실을 인정하도록 재촉했다. 마침내 시에나는 작게 대답했다. 네, 저는 어떤 마법도 사용할 수 없어요. 시에나는 누구나 관심만 있다면 기초 마법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며 놀라움을 표했다. 그러나 그녀는 곧바로 자신의 견해를 재확인하며 6학년은 마법평가 시험이 없으므로 시로네의 진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 말을 듣고 다른 학생 한 명이 탁자를 세게 치며 이 결정을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고 소리쳤다. 그는 시에나가 명백한 차별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정신 영역이 마법의 전부가 아니라고 그녀가 이전에 말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그녀에게 따져 물었다. 시에나의 결정에 대한 반발의 물결은 더욱 거세졌다. 학생들은 영혼 영역 밖에서 시로네의 능력에 대해 노골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으며 그가 어떤 종류의 마법이라도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만 승급을 인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시로네가 이론 강의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부터 한 학생이 자신의 점수가 시로네를 쉽게 능가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까지 불평이 쇄도했다. 한 학생이 시로네가 승급할 경우 학생회에 청문회를 요청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자신이 부족했음을 깨달은 시에나는 교실 앞에 서서 자신의 부주의를 인정하며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결정을 철회하고 교사들의 공식 회의 후에 새로운 발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시에나는 혼자 방에서 그 사건에 대해 숙고했다. 그녀는 학생들이 그렇게까지 분노할 줄은 몰랐고 그들의 반발이 단순히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을 넘어 감정적인 문제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리아는 조심스럽게 시에나 교수에게 다가갔다. 학생의 존재를 알아차린 시에나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마리아는 이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대답했다.